안녕하세요. 시열재단 이사장 찐소리 쓴소리 김원호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찬 똥버린 비상계엄령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 제1조 2항의 근거에 국민이 나서야 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느닷없이 찾아온 비상계엄과 형형색색의 응원목이 어우러졌던 지난 보름의 기간은 대한민국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려는 빛의 혁명이었습니다. 탄핵봉과 응원봉을 든 100만, 200만의 민주시민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둠으로부터 되돌려 나왔으니까요. 그러나 정치권은 민주시민의 꿈과 희망에 부응하지 못하고 개싸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의 수차를 놓고서 말입니다.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에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있는 헌법재판관의 진입을 막기 위해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으며 6대 0으로 탄핵이 결정되어도 무효라고 주장하기 위한 암중모색을 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성창경, 고성구, 신혜식 등의 유튜버가 바라는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화려하게 기원하는 일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만일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광화문 일대는 피바다가 될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항의하는 촛불 시민이 쏟아져 나올 테고 2차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환호하는 태극기 시민이 거리로 뛰쳐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두 세력은 반드시 충돌을 할 겁니다. 경찰이 방어벽을 쳐도 소용이 없을 겁니다. 촛불 시민은 윤석열이 대통령직에 복귀한다라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변하고 또 항변하면서 이런저런 방식으로 저항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대혼란을 막을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헌법 제1조 2항에 있습니다. 국민이 정치인들에게 위임했던 주권을 회수하는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그것은 제6공화국의 문을 닫고 제7공화국의 문을 여는 헌법 개정과 직결됩니다. 그러면 혹자는 헌법 개정을 발의할 주체가 누구냐고 물으실 겁니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정권을 되찾는 날까지 헌법 개정을 발의하지 않을 것이고 국민의힘은 자기 코가 석자라 헌법 개정을 발의할 힘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헌법 개정을 발의하게 되면 김어준 씨를 비롯한 많은 진보적 유튜버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금방 내각제 음모론으로는 온 세상을 덮어버릴 것입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다시 5년 단임의 대통령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뽑아야 할 겁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힘이 없는 정당이라는 게 이번 비상계엄과 탄핵 과정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힘이 있는 정당일까요?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헌법재판관 6인 체제를 즐기다가 뒤통수를 맞는 걸 보시면 아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로마와 같은 원로원과 아이슬란드와 같은 시민의회를 한시적으로 구성해서 헌법을 개정해 나가자고 제안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권력욕을 내려놓은 원로 정치인들과 진영 논리에 물들지 않은 시민들이 연합해서 제7공화국 헌법을 만들어보자는 소리입니다. 그 주체는 수기민주주의 한 형태인 제7공화국 공론화위원회로 명명하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추상적이고 허황한 이념에 기대어 외치는 자유와 공정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경험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자유와 공정을 제7공화국 헌법 안에 올곧게 녹여놓자는 뜻입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저는 제7공화국의 헌법의 권력 구조로 내각 책임제를 진지하게 검토해 봤으면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유시민 씨는 국민들이 내각 책임제보다 대통령제를 더 선호한다고 말할 테고 변희재 씨는 내각제를 지지하는 사람을 박지원 씨와 내통하는 쓰레기로 취급하려 들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여론조사 기관 가운데 하나인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자료를 살펴본 연후에 제 의견을 더 개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2월 3일부터 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개헌이 필요하다는 답은 51%로 집계됐습니다. 그 이유는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로 인한 문제였습니다. 제도가 아닌 운영상 문제라며 개헌에 필요 없다고 한 응답도 38%나 되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우리나라의 현실과 국제적인 의제로 떠오른 지 30년이 다 되어가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헌법 개정은 피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헌법 개정에 대한 여론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보수층에서는 현상 유지론자가 56%로 38%의 개헌론자를 앞섰습니다. 반대로 진보층에서는 개헌론자가 63%로 31%의 현상 유지론자를 능가했습니다. 자기를 중도층이라고 답한 사람 가운데는 개헌론자가 56%였고 개헌 반대론이 32%로 나타났습니다. 초미의 관심사인 권력구조에 대해서는 대통령 중심제를 유지하되 4년 중임으로 바꾸는 쪽을 가장 선호했습니다. 4년 중임 대통령 중심제가 46%로 가장 많았지만 의원 내각제와 분권형 대통령제를 합한 숫자도 32%나 나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보수층의 49%, 진보층의 53%, 중도층의 46%가 4년 중임의 대통령 중심제가 좋다고 응답했었다는 사실도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여론 선도층에서는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로 인해서 여야 간의 적대적 갈등이 심화되고 정치 보복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는 진단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에 못지않은 문제점으로 저는 대통령 중심제가 가진 승자 독식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만일 우리가 내각 책임제를 채택하고 있었다면 비상계엄과 같은 사태는 없었을 겁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수상이 되어 내각을 총괄했을 테니까요. 대통령 중심제는 내각 책임제보다 책임성에 있어 경직되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처럼 상대를 경원시하고 대화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국정이 파행으로 흘러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위험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5.16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장군이 자신의 정당성을 국민에게 세뇌하려고 끊임없이 내각 책임제를 폄훼해왔고 박정희 대통령의 10월 유신을 이어받은 전두환 일당이 체육관 선거를 강행했던 탓인지 이상하리만큼 대통령 직선제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여러 나라와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은 내각 책임제에 더 가까운 권력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참으로 이상한 일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헌법을 바꾸자 말하면 대통령 중심제냐 내각 책임제냐부터 물어본다는 겁니다. 헌법을 바꿔야 하는 이유가 권력 구조를 바꾸는 일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모르는 듯합니다. 헌법을 바꿔야만 검찰을 제대로 개혁할 수 있고 사법부도 개혁하기가 쉽습니다. 사법부의 개혁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헌법 제103조입니다. 현행 헌법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법관들이 헌법에서 말하는 만큼 양심적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관예우라는 말이 통용되는 사회라면 사법부가 양심적이지 않다는 뜻입니다. 2009년에 여론조사기관 리서치 앤 리서치가 발표한 국민 신뢰도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9.6%가 국회를 신뢰도가 가장 낮은 기관으로 꼽았고 사법부도 7.2%를 기록했는데 이거는 7.7%의 행정부와 7.4%의 언론에 버금가는 수치입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14년에는 검찰과 국회에 이어 법원이 믿을 수 없는 집단으로 꼽혔습니다. 참여연대가 실시했던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58.9%가 판결에서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해 판사 이외의 법조인들도 대법관으로 뽑아야 한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대법원과 대법관들이 얼마나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지표입니다. 사법부 초유의 사태로 2018년부터 법조계를 뒤흔들고 있는 상고법원 설립을 둘러싼 판결 거래 의혹도 국민으로부터 사법부가 신뢰를 얻지 못하는 중요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에 대한 신뢰도도 썩 좋지 않습니다. 이처럼 국민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는 국가기관을 개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헌법을 개정하는 겁니다. 부동산 투기를 없애는 방법 가운데 헌법을 바꾸는 게 가장 확실하고 빠르다고 말하는 헌법학자가 많다는 점도 유의해둘 필요가 있는 대목입니다. 아무쪼록 헌법을 바꿔 제7공화국을 여는 일에 찐소리 쓴소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성원을 바람하지 않습니다. 저는 남은 여생을 헌법을 개정하는 일에 매진하고자 합니다. CRTV에서 만든 제7공화국을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아래 주소로 들어오시면 저와 서울대 행정대학원의 홍준형 명예교수가 만든 제7공화국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찐소리 쓴소리를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CRTV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